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둘이 벌면 돈 더 잘 모이겠지. 그래서 계획을 세워요. 신혼집 들어가고 가전 맞추고 결혼식하고 나서 이제 진짜 돈 모아야지. 근데 여기서부터 이상해집니다. 분명 둘이 벌고 있고요. 지출도 나름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통장의 잔고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소비를 그렇게 많이 했나? 뭔가 계획이 잘못됐나? 근데 이거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상황입니다. 왜냐면 다들 비슷한 선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처음부터 돈을 못 모으는 구조로 들어가게 됩니다. 더 무서운 건 그 선택을 할 때는 다들 이게 맞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혼하면서 인생이 꼬이는 이유는 감당이 안 되는 수준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이게 왜 문제냐? 그 선택 하나 때문에 이후에 선택들이 전부 틀어져요. 이미 정해진 방향으로 끌려간다는 거죠. 이렇게 끌려가다 보면 열심히 아끼는 것 같은데도 돈은 모이지 않습니다. 이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단계별로 볼게요. 1단계, SNS 보면서 눈 높아지는 단계입니다. 결혼 준비 시작하면 인스타 보게 되고 유튜브도 계속 보게 되는데요. 신혼집 브이로그, 결혼 준비 브이로그, 가전 가구, 추천 컨텐츠 이런 걸 계속 보게 되죠. 이거 결혼 준비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처음에는 그냥 참고만 하려고 봅니다.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준이 SNS에 맞춰지죠. 점점 욕심이 아니라 이 정도 수준이 당연한 기준으로 서서히 바뀌게 돼요. 원래 내 기준이 아니라 남들 기준이 내 기준으로 바뀌는 단계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요, 집을 선택하는 단계입니다. SNS로 눈이 올라간 상태에서 집을 고르게 됩니다. 선택지는 구축 매매와 신축 전세가 있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신축 전세로 가게 돼요. 왜냐하면 SNS에서 보던 집이랑 비슷하기 때문이죠. 깔끔하고 예쁘고 사진 찍기 좋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죠. 이 순간 이미 2단계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3단계입니다. 소비가 터지는 단계죠. 좋은 집에 들어가는 순간 환경이 바뀝니다. 생각도 같이 바뀌죠. 이 집에 이 가전은 좀 아닌 것 같은데? 소파는 그래도 괜찮은 거 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을 꾹꾹 참고 꼭 필요한 냉장고 하나만 사러 하이마트나 디지털 플라자 가면요, 처음에는 분명히 냉장고 하나만 사러 가요. 근데 직원이 이렇게 말해요. 식기세척기 같이 사시면 할인 들어가고요, 건조기까지 사시면 로봇 청소기가 사은품으로 나가요. 결혼 준비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결국 어떻게 되냐? 냉장고만 사러 갔다가 세탁기 사고 건조기 사고 로봇 청소기까지 다 들고 나오게 됩니다. 이게 3단계죠. 4단계는 돈 감각이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큰 돈을 짧은 기간 안에 계속 쓰게 돼요. 한번 큰 돈을 쓰기 시작하면 금액에 대한 감각이 계속 무뎌져요. 원래 10만원도 고민하면서 쓰던 사람이 이제는 300만원도 쉽게 쓰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생기는데요. 나는 전세니까 괜찮다. 나는 돈 아끼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계속 돈이 빠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가전, 가구 다 갖추고 멋지게 사는데 실제 통장은 점점 비어가는 거죠. 여기서 더 무서운 건 왜 돈이 안 모이는지 아직도 모른다는 거예요. 5단계는 생활 수준이 고정되는 단계입니다. 좋은 집, 좋은 가전, 좋은 환경, 이게 기준이 되죠. 그리고 그 기준은 절대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못 가고 출퇴근 멀어지는 것도 못 버티죠.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 버티게 됩니다. 조금만 버티면 괜찮아지겠지 라는 생각으로요. 근데 이미 구조가 틀어져 있습니다. 저희 회사 동료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전세금이 계속 올라서 힘들다고 해요. 2년마다 거의 1억씩 오른다고 하길래 좀 더 싼 집으로 옮기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니 애 어린이집 문제도 있고 와이프가 지금 집을 너무 좋아해서 못 옮기겠다고 합니다. 결국 재계약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6단계는 버티다가 무너지는 단계입니다. 지출은 계속 올라가는데요. 전세금도 오르고 이자도 늘어나고 아이가 생기면 지출은 더 늘어나는데 소득은 그만큼 오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번 올라간 생활 수준은 낮춰지지 않죠. 그래서 결국 적자를 버티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지만 이게 2년, 3년 쌓이기 시작하면 결국 언젠가 한계가 와요.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죠. 이거 애초에 안 되는 거였네? 이때라도 정신을 차리고 집을 사면 되지만 대부분 더 저렴한 전셋집으로 가면서 이 악순환은 계속되어 가죠.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타는 테크트리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사례 하나 보면 바로 이해됩니다. 2020년에 영수랑 삼수가 각각 2억씩 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영수는 2억에 전세자금 대출 5억을 받아서 헬리오시티 25평 전세에 들어갑니다. 당시 전세 7억입니다. 그리고 6년 동안 1년에 5천만 원씩 열심히 모아서 총 3억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헬리오시티의 지금 전세가를 보니 10억입니다. 3억이 올랐네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영수가 모은 3억 전세 올려주는데 그대로 들어갔죠. 반대로 삼수는 같은 2억을 가지고 생애 최초 대출 4억 5천만 원 받아서 철산 12단지 25평 매수합니다. 당시 매매가 6억 5천이었고요. 삼수는 소득이 많지 않아서 대출 원리금 갚는 거 외에는 돈을 따로 모으지 못했어요. 근데 결과를 보면 현재 철산 12단지 매매가 11억입니다. 자산 늘었고 대출 원금도 일부 줄어들었죠. 같은 6년 동안 한 명은 3억을 모았는데 제자리. 한 명은 저축을 거의 못했는데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이 사례에서 영수는 정말 잘 아끼고 돈을 잘 모았어도 저런데 현실에서는 오히려 삼수보다 영수가 돈을 더 못 모으는 경우가 많죠. 정리하면 이거예요. 결혼할 때 망하는 테크트리. SNS 보면서 눈 높아지고요. 좋은 집 들어가고 소비 늘어나고 생활 수준 못 낮추고 이 루트 타면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이걸 알게 되더라도 다들 여기서 막힙니다. 그래, 집을 사야 되는 건 알겠어. 근데 지금 사는 게 맞을까? 이건 괜찮을까? 이 물건은 어때? 이런 상태에서 대부분 결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계속 전세로 가고 결정을 미루게 됩니다.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하죠. 같은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바로 집 사고요. 어떤 사람은 몇 년을 더 기다립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돈이 아니고 타이밍도 아니고 확신입니다. 이 선택이 맞다는 확신, 이게 있는 사람은 바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내 집 마련에 확신이 없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제가 이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요. 고정 댓글에 링크 참조해보시면은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 아니면 결혼 관련 다양한 고민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최대한 제가 답글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돈이 되는 이야기나 부동산 관련 다양한 이야기들 여러분들께 전달드리려고 하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임장여지도의 페로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